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픈 랩 미팅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천연수소 유망도 추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할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천연수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연수소의 유망성이란 게 무엇인지 USGS 논문을 보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이후 제가 어, 실험 삼, 시험 삼아 개발한 이 천연수소 유망성 추정 알고리즘과 추후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먼저 천연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 왼쪽 그림은 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색상별로 분류한 내용인데요. 어, 익숙하게 보이시는 이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 또는 이 그린 수소 같은 청경수소 생산 방식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천연수소는 이제 색상으로는 화이트와 골드로 나타내는 수소이고요. 이 수소는 지구 내부 또는 지표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소를 의미하며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과는 달리 자연 상태에서 채굴 가능한 수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프랑스, 미국, 중국, 우루과이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천연수소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예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런 관심도에 따라서 수소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으로는 이 수요량을 전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천연수소가 낮은 생산 단가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연수소가 생성되는 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1, 2, 3은 천연수소가 지하에서 생성되는 원리이고 4, 5, 6은 천연수소가 지하에서 어떻게 손실되는 그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7, 8, 9는 이제 천연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천연수소가 어떻게 지하에서 생성이 되는지에 따른 생성 기작이고 따라서 이 1, 2, 3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연수소가 생성되는 첫 번째 기작은 물의 방사성 분해입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이 근원암에 있는 방사성 원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수소와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며 이 생성 기작의 중요한 점은 근원암에서 우라늄, 칼륨, 토륨 등의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성 기작은 사문석화, 설펜티나이제이션 반응으로 감람석과 같은 어, 철 원소의 함량이 높은 암석이 물과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생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주요 근원암으로는 멘틀과 해양기원의 고철제 암석 또는 철함량이 높은 태정암 및 관이밤 등이 주요 근원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부기원 수소로 지구 내부 특히 멘틀에서 생성된 수소가 지각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층이 누적되어 생성되는 수소입니다. 이 경우는 멘틀에서 생성된 수소가 단층대, 화상활동 등으로 인해서 지각으로 이동이 되며 이 멘틀에서 어떻게 수소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천연수소 생성 시스템을 석유 생성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저류층과 덮개암 그리고 트랩 등의 구조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주요 차이점은 바로 근원암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석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기기원의 성분이 이 포함된 암석이 열 숙성을 통해서 어, 석유가 만들어지고 이 시간 단위가 굉장히 큰 시간이 들어서 석유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천연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기견의 암석이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며 주로 근원암이 기반암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 수소가 생성되는 시간 스케일은 석유가 생성되는 시간 스케일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그 작단 작 작아서 어, 수소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조금 대부분 저류층 덕계암 트랩 구조에서는 석유 시스템과 유사하며 천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석유 시스템보다 조금 더 어, 치밀한 조건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천연 수소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어, 탐사 활동을 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중국, 우루과이, 말리, 호주가 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곳은 말리입니다. 말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천연수소 상업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여기에서 천연수소의 생성 기작이나 떻게 천연수소가 집적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GS 주도로 유망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시추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920억 달러의 규모의 수소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간 기업의 주도로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리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천연수소가 굉장히 유명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리는 최초의 천연수소를 상업 생산한 지역으로 고농도의 순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은 대략 5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거나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리 수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생산이 진행되어도 생산 전량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은 지속적으로 수소가 근원암에서 생성이 되어 저류층으로 이동하여 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천연수소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 탐사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USGS에서는 이런 천연수소의 유망성 구조를 미국 내 지질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습니다. 천연수소 어, 유망성은 USGS 주도로 제작된 천연수소가 존재할 유망성 확률 분포도로 여기서 말하는 유망성이란 수소 생성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수소의 존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즉, 따라서 유망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 수소가 여기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GS에서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 주도 접근법을 사용하였는데 어, 여기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내며 이 요소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평가해서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어, 총 유망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소가 생성될 수 있는 요소로 뽑은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사문석화 발생 가능 원인이 높은 지역들을 나타냈습니다. 사문석화 그 발생 가능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초고체제 암석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미국의 동부 자기 이상 지역과 또 울트라매핑 락의 분포도 또는 이제 리프트 지역을 위주로 분포를 하였으며 조사하였으며 중력 또는 자기 이상도 기반으로 신부 울트라매핑 락의 분포도를 예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방사선 붕괴 가능 원인에 따라서 이제 또 수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붕괴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따라서도 확률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라늄 광산과 광산이
광산 잠재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두 레이어층을 그 확률 요소를 구성하였고 또한 지질 시대를 기반으로 방사성 붕괴의 확률이 높은 지역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신부기원 수소는 주로 단층대에 따라서 수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신부 단층의 분포도를 기반으로 확률을 매겼으며 서터 존이라고 그 큰 단층 지역이 있는데 그 존이라고 그 멘틀에서 수소가 그 발생 발생하여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고연료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유망성을 평가했습니다. 저류층 지역과 덮개암 지역은 석유 시스템과 유사하게 퇴적암 지역과 비퇴적암 지역 그리고 퇴적 분지 기반으로 확률을 평가하였고 덮개암에서는 그 암염층이 굉장히 중요한 수소의 덮개암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추가하여 총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USGS에서는 다음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개별 확률 맵을 생성하여 개별 확률 맵에 따라서 수소 유망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소 유망도를 추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그 전문가 주도 접근법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과 지질학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지만 재현성이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오리지널 자료에서 바로 천연 수소 유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력 이상도, 자기 이상도, 방사능 이상도와 같은 연속형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측치를 제거하고 이상치를 필터링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유망성 지도의 좌표에 따라서 선형 보관을 하여 데이터를 보관하였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질도, 단층 분포도 또는 어, 암, 연암층 분포도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고 원한 인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벡터화시켜 이후 니얼리스트 보관을 통해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알고리즘 구조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숫자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각각 전처리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유망성 구조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하여 유망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오리지널 유망성이고 오른쪽 그다음 중간에 있는 사진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정된 유망성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두 그 유망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값이 0.5 정도로 차이가 나고 가장 대부분 유사하게 원래 자료와 유사하게 수소 유망성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 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본 모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자료는 방사능 이상도이고 이후 셰일의 분포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추후에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좀 수정해서 연구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뿐만 아니라 CNN 모델이나 비전 트랜스포머와 같은 모델을 사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 인코딩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인코딩을 이용하여 범주형 데이터를 어, 벡터화 시킨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자료 전처리 공정을 조금 수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 전처리를 일괄적으로 그 머신러닝에서 진행하는 전처리를 수행하였지만 이후 지질학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공간적 분포나 이런 것을 고려한 전처리 방식을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지질 자료에 이 훈련된 모델에 대한민국 지질 자료를 적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내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 대한민국 지질에 맞는 수소 유망도를 한번 추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한 게 있는데, 우선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거 마지막 페이지 말고 한 칸만 더 앞에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네. 어, 네, 요게 지금 그 입력으로 들어간 자료들이고 이게 그 얼만큼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요 모델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입력 중에 우리나라 그 어, 지오 빅데이터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지금 그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내에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질도 같은 경우에는 지질도나 지질 시대도는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자기 이상도나 중력 이상도 역시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아마 방사능 이상도 확보가 아직 하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은 하고요. 네. 아마 만약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사능 이상도를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적용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까 천연수소가 만들어지는 기작 중에 암염돔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입력 자료 중요도 평가하는데 보니까 암염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가 있나요? 지금 범주형 데이터로 암염도움 자료를 넣었긴 했는데 이게 지금 원하드 코딩 방식의 리얼리스트 보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좌표에 암염도움의 그 위치가 찍혀 있는 점이 굉장히 극소수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약간 그런 점에서 어, 모델이 학습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자료의 언밸런스 그래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했는데 이거 USGS에서 한 방식이랑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USGS에서는 이 코스 로우, 코스 미드, 코스 하이 요거를 전부 그 5명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추론을 해가지고 이 추론된 점수를 바탕으로 유망성을 다음 오른쪽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어, 방금 한 모델은 그 USGS에서 만든 자료들 가지고 일종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전문가의 평가 없이 그냥 전문가의 평가를 대신할 머신러닝을 만든 것입니다. 이 방식이 이거 2025년 1월에 나온 레포트에 있는 그 방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레지듀얼 보안 부분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궁금해서 이게 지금 소수로 나타난 게 퍼센테이지를 나타내 주는 단위가 맞을까요? 이게 유망성이 0부터 1까지가 있고, 네, 네. 레지듀얼도 0부터 1까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릴 경우에는 1이 나오고, 이제 레지듀얼이 0이라는 거는 값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이해한 게 맞으면 혹시 그 레지듀얼에 0.5까지 나온다는 게 차이가 50%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저희가 얼마나 맞는지 또 평가가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50%나 차이 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차이가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자료의 해상도가 좀 달라서 약간 그런 차이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그 유망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값이 나오는 게, 어, 이런 맞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차이가 높게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간적 분포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고려하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이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쓴 거가 뭐 USGS에서 발표한 그 확률 맵을 쓴 건가요? 아니요. 그 USGS에서 발표한 개별 확률 맵이 아니라 그 확률 맵을 만들기 위한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정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정답은 확률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거기 USGS에서 발표한 확률 맵을 썼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풋 피처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로 데이터를 가져다 썼는데, 그 로 데이터가 USGS에서 확률 맵을 만드는 데 쓴 모든 데이터를 다 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사를 못한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은 얻기 그 전에 빠진 있습니다. 데이터가 뭔지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그 추정하는데 빠진 데이터는 그 요 고연료 지역에 대한 데이터와 서터존에 대한 데이터 두 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범위나 네,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추정값을 구하려다 보니 이제 각 그 인풋 피처들마다 인터폴레이션 되는 이제 간격이나 정확도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저 리니어나 아니면은 리얼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제일 그, 뭐랄까 제일 불투한 방법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요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이제 지질 시대나 아니면은 어 지질 구조 요런 정보들은 이게 다른 네, 예를 들면은 중자력 자료나 방사능 검출된 데이터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저기 폴리고널 형태로 돼 있는 데이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파스한 데이터 형태로 그거를 변환을 호진이가 직접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네, 전체는 지질 시대로 뭔데 이거를 이제 할 때는 그 지역 내부에 있는 우리가 만든 그리드 노달 포인트들에다가 그냥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당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정확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단층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 네, 라인, 세그먼트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면 그리드 포인트에다 어떻게 할당할 거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한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하려면은 당연히 USG에서 한 것 같은 인풋 피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갖고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은 이제 대충 파악해본 바로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그 지표에서 방사능 조사한 거가 한 적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나 정리가 안 됐다고까지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이렇게 더 조사해보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새로 한다고 하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단순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거 유망도 맵을 했다고 해서 그 유망도 그 확률 높은 데 가서 이제 탐사하면은 수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탐사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용이라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어, 뭐 쓸모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는데 USGS 레포트에서는 마지막에 P50 맵으로 네. 보여주는데 아까 전에 비교한 그 트루 데이터가 P50 같은 맵인 거예요, 이거랑? 네, 이 맵은 P50 맵이고 지금 P10이나 P90 맵은 어,
자료로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